행세했던 백제는 여전히 건재한 채로 신라의 국경을 끊임없이 침범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춘추는 대당 외교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와 끊임없이 충돌하던 당나라에게 한반도 동쪽의 작은 나라 신라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춘추는 나당 군사 동맹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김춘추의 나당 동맹 성사. 여기엔 치밀한 외교 전략과 고도의 심리전이 있었습니다. 당나라와의 외교에 나선 김춘추. 그러나 대당 외교 역시 목숨을 건 길이었다. 봉성 온시들의 사당 사현사. 대당 외교에 나선 김춘추의 목숨을 구해준 한 인물을 모시고 있다. 온군회는 김춘추의 대당 외교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해상에서 고구려 군사를 만나 위급한 찰나에 재빨리 김춘추 옷을 갈아입고 대신 죽은 바 되고 김춘추는 뼈를 타고 도망갔었습니다. 대당 외교길, 김춘추는 고구려 수군에게 포위되었다. 이때 온군회가 대신 김춘추의 옷을 입고 대항하는 사이 김춘추는 무사히 사지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김춘추의 당나라 행은 이처럼 위험한 길을 가야 하는 수천리 험로였다. 당시 당나라의 수도 서안. 당나라에 도착한 김춘추는 당태종으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김춘추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당태종은 광록경, 유형을 장안성 외가까지 내보내 김춘추를 마중하게 했다. 당시 외교관례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태종 스스로도 김춘추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후하게 대했다. 이런 환대에는 배경이 있었다. 당시 당나라는 고구려와 수차례 전쟁을 치른 상태였다. 특히 태종 자신이 직접 출정했던 안시성 전투에서 치욕적인 패전을 당한 직후였다. 이제 당나라는 신라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일거의 대군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려 하다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집니다. 그럼 장기전으로 고구려를 공략을 하고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 고구려의 방어력을 갖다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당은 신라의 전략적 가치와 또 그 군사력에 주목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김춘추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환대를 했던 것입니다. 당의 입장에서 고구려 군사력 분산을 위해서라도 신라가 필요했다. 태종의 김춘추 환대에는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김춘추는 당태종을 만났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춘추는 의외의 발언을 한다. 지금 당나라의 국학에 수많은 학자와 학생들이 구름같이 모여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학에 나가 석정과 강론을 참관하고 싶습니다. 김춘추는 당나라와의 군사동맹이라는 핵심 내용 대신 유학에만 관심을 보였다. 그의 전략이었다. 김춘추는 처음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속마음을 다 내놓지 않고 상대방이 궁금해하면서 그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외교관으로서는 아주 탁월한, 아주 비상한 그런 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태종의 허락으로 김춘추는
당나라의 유교 행사 등을 참관했다. 얼핏 한가한 행보로 보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당에는 수많은 신라 유학생들이 있었다. 김춘추는 이들을 만났다. 유학생들에게 당의 정세를 듣고 분석하기 위한 의도였다. 김춘추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초조해진 쪽은 오히려 당태종이었다. 그는 결국 김춘추를 다시 불렀다. 말을 먼저 꺼낸 쪽은 당태종이었다. 그대에게 무슨 소원이 있는가? 백제가 굳세고 교활하여 침략을 마음대로 하고 더구나 얼마 전에는 대대적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깊이 쳐들어와 수십 성을 함락하고 입조의 길을 막았으니 만약 흉악한 백제를 없애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사로잡혀 바다 건너 조공도 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당태종은 나당 군사동맹을 수락했다. 김춘추의 전략이 적중한 것이다. 당태종은 삼국의 주변 정치에 대해서 전언에 의존하고 있었고 실제 소상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김춘추가 자신이 직접 체험한 정보를 들려줌으로써 당태종과의 협상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말 그대로 국가 대 국가의 외교가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외교적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당 동맹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직접적인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삼국사기 문무왕편에 보면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 당태종이 백제 땅을 신라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신라는 이런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외교 활동도 하고 병력을 끌어들이려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백제 병합의만으로 당시 신라 수준이 만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치밀한 전략과 심리전으로 나당 동맹을 이끌어낸 김춘추. 반드시 백제를 멸망시키겠다는 그의 여망을 실현시킬 조건을 마침내 갖추게 된 것이다. 지금 보시는 것이 김춘추의 외교 행로입니다. 경주에서 평양으로, 다시 외로, 다시 서해를 넘어 당나라의 수도 장안까지. 이렇듯 김춘추의 외교 행로는 동아시아를 무대로 한 활발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나당 동맹을 이끌어낸 김춘추. 이것은